안녕하십니까. 등산동 동아쌤입니다. 이제 오늘 할 거는 이제 한 문제의 가치, 요것만 할 거예요. 딱 한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봐야 되는가. 왜 그러냐면요, 실제적으로 이제 저도 이제 그 시험을 봤는데 한 문제 차로 떨어진 걸 3번 떨어졌어요. 했을 때, 법대. 그러니까 한 문제 차이면 이게 수학 같은 경우에는 4점짜리 하나면 표준 점수로 치면 보통 한 10점 가치가 있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 공부를 할 때 보면 95점 맞으면 2등급 나오고요. 하나 틀려서 96점 맞으면 100점 맞으면 1등급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과목마다 한 문제씩 쭈루룩 틀리면 전교 1등에서 한 20등, 30등까지의 차이가 확 벌어져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든 쉬운 문제든 모든 문제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리해야 될 문제는 이렇게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보통 이렇게 3번 하고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구절로 나와요. 이렇게 하고 물음표가 나와요. 그쵸? 네. 자, 이건 문제라 그러고 여기에서 1, 2, 3, 4, 5 하는 거를 선택가지에서 선택지라 그래요. 용어가. 그 다음에 이거 말고 국어 같은 경우를 보면 이렇게 제시문을 줘요. 이건 제시문이라 그러고 제시되어 있는 문장. 그 다음에 어떤 문제는 요 문제하고 선택지 사이에 보기가 들어가요. 이렇게 보기. 이해됐죠? 네. 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 문장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두 개로. 그래서 다 전부 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앞에 있는 부분, 뒤에 있는 부분 이렇게 기른 문제들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이제 일단은 문제를 하나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보고 정리하거나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거 뭐라는 게 제일 중요하냐? 이거 맞는 거 찾아라, 틀린 거 찾아라 했을 때, 이거 틀린 거 찾아라면 조심해. 그죠? 아닌 것에서 이 세모를 치든지, 맞는 거 찾아라 하면 동그라미 치든지, 모두 걸러라 하면 별표 치든지, 이게 꼭 표시해야 돼요. 왜 이걸 표시해야 되냐면, 맞는 거 찾아라 하는데 틀린 걸 찾으면, 어려워 보여요. 난이도가 급격히. 틀린 거 찾아라, 맞는 거 찾으면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여러 번 봐가지고 찾긴 하지만 굉장히 이거를 체크를 안 하는 순간 난이도가 올라가 보이고 혼란스럽고 해서 에너지 소모가 되게 많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꼭 체크하라고 그래요. 이게 첫 번째예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아들 입학할 때 성적은 하나도 안 모를 텐데 아닌 거 찾아라, 맞는 거 찾아라, 모두 걸러라. 요것만 표시됐으면 시험 점수 몇 점이든 상관없다. 그래서 요것만 봤어요. 평생 요것 때문에 틀리고 고생하면 너무 아깝죠? 한 문제 차이로 대학 몇 번 떨어지고. 실제로 한 문제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1등급을 가잖아요, 고등학교 때. 1등급을 가면 그 1등급 안에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기는 다 맞으면 서울대, 서연고, 그 다음에 여기 서성한, 중경외시, 그 다음에 인서울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니까 한 문제 차이에 대학이 그룹별로 선호대학식이 바뀌어요. 그리고 지금 공부하는 학생은 항상 막 목표가 만점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한 번쯤은 해주고 싶었어요. 또 이것 때문에 이거 쉬운 문제 틀렸어요. 쉬운 문제인데 누구 남은 건 다 맞추는데 이렇게 되면 이런 거가 없어져야, 그쵸? 이거 진짜 실수거든요. 실수가 없어져야 그때부터 실력이 늘고, 또 마지막에 남은 건 실수 경쟁이지 실력 경쟁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해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차이는 이거.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문제를 쭉 한번 읽었을 때 이 난이도가 몇 등급인지를 구분을 해야 돼요. 몇 등급이요? 예를 들어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죠? 그래서 자, 한번 봅시다. 이걸 쭉 읽어봐요. 아니면 이걸 하나 쭉 읽어봐요, 본인이. CPX. 아니, 속으로. 속으로 빨리 읽었더니 이거는 몇 등급 정도일 것 같아요. 1등급에서 9등급 하면.
모든. 예, 예를 들어서 여기다 이걸 등급을 써주는 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쉬운 문제는 빨리 풀어야 되고요. 어려운 문제는 천천히 풀어야 돼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어려운 걸 빨리 풀려고 그래요. 그럼 당연히 틀려요. 그래서 진짜 실력은 뭐냐면 쉬운 걸 빨리 푸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세이브해서 어려운 걸 더 천천히 푸는 거예요. 그래서 요 문제의 등급, 뭐라고요? 문제 등급을 구분하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나중에 많은 문제를 풀 때는.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본인 정도의 능력이면 지금은 이걸로 해서 A 단계 이거 풀어야 돼요. 네. 지금은 연습하지만 고등학교 가서 이거 또 풀어요. 아, 그러니까 나중에는 쉬운 등급은 읽어보고 이렇게 푸는 게 뻔히 알면 안 풀고 확 넘어가요. 그런 다음에 잠깐 걸리는데 하는 문제만 풀어야 어려운 내 등급, 내 능력에 맞는 등급을 많이 풀죠. 그래서 이 등급을 쓰는 거예요. 근데요, 이렇게 5등급 써놓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 과외 선생님이 쭉 풀 때, 아니야. 이거는 원래는 3등급인데 네가 쉽게 느끼는 거야. 아니야, 이거는 7등급이야. 뭐 때문에 네가 5등급이라고 했어? 이렇게 구분해서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공부가 돼요. 이거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속도. 이건 에너지잖아요. 속도로 쉬운 거는 빨리 풀고 어려운 거는 천천히 풀어서 확실하게 풀고 해야 만점이 나오기 때문에 똑같은 속도로 이걸 공부한다고 쳐봐요. 이렇게 이것도 천천히 풀고 이것도 천천히 풀면 하세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그러니까 문제마다 등급을 구분을 해야 돼요. 이해됐어요? 문제 체크하는 법. 또 3번. 제가 이렇게 끊어놨잖아요. 지금은 문제가 간단한데요. 나중에 응용 문제에서 최고로 어려운 거 볼수록 지금 이거는 고등학교 별로 안 길잖아요. 고등학교 가면 이게 엄청 길어져요. 문제 자체가 A4로 반장짜리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게 조건 1번이다. 이게 조건 2번이다. 이게 조건 3번이고 이게 4번이고 이게 5번째 A 더하기 B하는 5건이다. 이렇게 조건을 해놓으면 문제를 나중에 풀 때 있잖아요. 이렇게 1, 2, 3, 4, 5단락을 해야 수학이 다 풀려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문제의 조건을 써놔야 돼요. 체크해야 돼요. 문제 조건에 번호를 매기는 거예요. 끊어놓든지. 문제 조건을 다 체크를 해야 하나도 조건을 빼지 않아야 이걸 풀 수 있어요. 필요 없는 조건은 써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4번 문제 조건을 쓰다 보면 여기에 정삼각형 이렇게 나오면 변도 같다, 각도 같다라고 써준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그걸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 조건을 사용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틀리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여기에 보통 대화 이렇게 나왔어요. 대화. 그러면 이게 이론이거든요. 대화인데 둘이 앉아있는데 너는 가만히 있고 나만 얘기했어요. 그럼 대화가 아니에요. 대화입니다. 국어에서. 사람이 너는 없고 너는 신경 안 쓰고 나 혼자 얘기해야 독백입니다. 근데 너한테 생각하니까 커뮤니케이션이니까 대화입니다. 이런 것처럼 관련 이론이 있어요. 이 문제 안에서는. 이 관련 이론은 어디서 배우냐? 화작문이나 구에서 배우기도 하고 여기에 정삼각형 하면 조건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수학 공부한 애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안 한 애는 그냥 정삼각형이라고 써있지. 변이 같다, 각이 같다, 칸각이 60도다 이런 거 안 써있잖아요, 쌤. 이렇게 돼서 공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관련 이론이 여기에 나와요. 여기에만 나오느냐? 여기에 용어들이 있죠, 이렇게. 용어들을 보면, 국어에서 보면 이 용어들을 깊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관련 이론뿐만 아니라 용어도 체크가 돼야 돼요. 이해되세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긴 시험 문제가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앞에 거 보다가 뒤에가 있었어. 시험 답은 이거 보고 푸는 거야. 어떤 애는 뒤에 거만 보다가 앞에 보고 푸는 거예요. 그래서 틀려요. 그러니까 선택지는요. 선택지는 6번. 선택지는 앞에 거 하나, 뒤에 거 하나, 상호관계 하나 이렇게 3번 점검해야 돼요. 어려운 거는. 이거를 하면 이런 이론이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안 맞을 때도 있고 맞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이론을 갖다가 설명하는 이 뉘앙스까지 다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해요. 그래서 앞에 거 하나, 뒤에 거 하나, 상호관계 이게 선택지 3개를 구분하는 것도 표시가 돼야 돼요. 자, 7번.
자, 보통은 아이들이 문제를 풀 때요. 이걸 쭉 국어를 읽고 이렇게 하면 이거 보고 맞나 틀리나, 이거 보고 맞나 틀리나 이렇게 보잖아요. 네. 그러면 5문제를 푸는 거예요. 아, 이거 틀려, 이거 맞아 이렇게만 보니까 어떻게 비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횡으로도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네. 이렇게 횡으로 비교하면 하나가 탁 튀인 게 나오면 요거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으로 이렇게 이거 횡으로만 됐잖아요. 참. 네. 그럼 종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종 비교. 가로 세로 비교를. 표도 공부할 때 가로로 돼 있는 건 세로로 비교하고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종으로 비교. 또 8번. 아니 보통 아이들은 문제를 풀면 이걸 쭈르륵 하면 1번 보고 2번 보고 3번 보고 4번 보고 5번 보잖아요. 근데 잘하는 아이들은 이걸 쭉 골라놓은 다음에 종으로 비교하고 3번이 가장 잡을 확률이 높아. 그럼 이거부터 찾아요. 제시분에서. 그럼 확률상으로 4번이 높아. 그럼 4번부터 찾아요. 종으로 비교하면 요거랑 비슷한 거고 요거랑 반대되는 건데 3, 4번 확인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거부터 우선순위 선택지에서 어떤 것부터 제시문에서 찾아야 되는지 점검도 필요해요. 그게 굉장히 많죠? 아직 반도 안 끝났는데. 한 문제 보고 생각할 거. 우선순위로 뭐부터, 사회 같은 경우는 이거부터 찾아야겠다. 국어는 이거부터 찾아야겠다. 영어는 이거부터 확인하겠다. 자, 9번.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풀는데 나는 몇 번을 찍었냐면 나는 답을 1번을 찍었어요. 근데 정답은 몇 번이야? 5번이야. 그러면 아이들은 5번 답안지만 먼저 보거든요. 그래서 이해했다고 넘어가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1번도 자기가 이걸 좋아해요.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있어요. 논리가. 이게 왜 아닌지를 체크해놓지 않으면 1번, 5번이 둘 다 떠올라요. 나중에. 그러면 둘 중에 헤매다가 1번 찍고요. 왜 그러냐면 이건 내 본능적으로 내가 가졌던 오해의 깊은 뿌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험을 풀으면 항상 내가 체크해. 그죠? 내가 틀린 이유, 왜 이걸 골랐는지에 틀린 이유, 고른 이유, 틀린 이유가 아니라 고른 이유를 써놓고, 네. 이게 틀린 거잖아요. 네. 이게 틀렸으니까 이걸 개선해야 되잖아요. 이 고른 이유를 다음번에는 내가 이걸 착각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골라야 돼 하고 개선 방법을 써놓지 않으면 다음번에도 틀려요. 그런데 자기가 이걸 골랐는데 해설을 보니까 이건 알겠는데 이게 1번이 왜 틀렸어요? 이렇게 지식인에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애들이. 특히 공부 잘하는 애들은 나는 5번 해설 보니까 알겠대. 내가 실수한 것도 알겠고 그때 왜 1번은 틀렸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게 해설이 안 나온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꼭 해결해야 돼요. 요 5번도 해설을 보니까 이거 이해했죠? 5번. 네. 그런데 왜 물어봐요, 그러면. 해설을 보고 의외했는데 그럼 너 이거 시험지 가면 어떻게 고를 거야? 그랬더니 이해했으니까 이렇게 고를게요. 그래. 그러면 이거를 고르는 방법, 시연 현장에서 맞는 정답을 고르는 방법도 해야 돼요. 이해는 했는데 그거 고를 수 있어? 그럼 못 골라요. 왜? 그러니까 이걸 고르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해? 그것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오답 정리하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틀린 거를, 잘못 고른 거를 고치는 방법.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정답을, 내용을 이해했는데 이거를 고르는 방법. 그래서 내 방법을 고치고 이걸 골랐더니 같은 방법이 됐어. 그러면 제대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번 틀린 이유도 반드시, 특히 채점할 때 이거를 처음 맞췄으면 동그라미 치면 돼요. 두 번째 맞췄으면 2개 동그라미 치면 돼요. 세 번째 맞췄으면 3개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3개 이상 동그라미 친 다음에 오답 정리하는 거예요. 왜? 오답 정리를 하느니 문제를 더 푸는 게 낫잖아. 여러 가지를 보고. 네. 근데 3번 이상 동그라미 쳤으면 중요하다는 거잖아. 네. 그러면 오답 정리도 이렇게 해야 돼요. 문제에다가. 이게 한 번에서 쳤으면 한 줄로 정리해요. 문제 위에 오른쪽에다가 여기다가. 네. 어떤 것 때문에 틀렸어. 이거는 이렇게 조심해. 하면 끝이네요. 힌트. 두 번 동그라미 2개면 이걸 뭐라고요? 이거 풀고 이거 풀면 돼.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가 이런 내용은 이렇게 힌트 줘가지고 이렇게 도식하면 되죠. 근데 이거를 3번 이상 틀렸어. 나 나름 괜찮게 공부하는데 왜 3번이나 틀렸지? 그러면 A4 한 장에다가 앞에다는 문제만 쓰고
뒤에다는 문제를 이렇게 조건별로 1, 2, 3, 4, 5 쓴 다음에 이 단락을 5단락으로 나눠서 여기다가 1단락, 2단락, 3단락, 4단락, 5단락 쓰고 여기에서 요 단락을 넘어갈 때 뭘 조심해야 되냐 자기가 잘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A4로 한 장 정리를 해야 돼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오답 정리를 하면서 틀린 문제를 다 쓰면 시간 낭비 어마어마하게 많이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모든 걸 한 번 틀리면 한 줄 정리, 3번 틀리면 2번 틀리면 이렇게 2-3번 틀리면. 근데 내가 뭘 모르겠으면 이렇게 한 장 정리. 왜? 나중에 이 모르겠는 것만 따로 과외받으면 순식간에 들어요.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니까 선생님들이 못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는 걸 다 이렇게 찾아놔야 된다고. 이해됐어요? 네. 자, 이렇게 10번째 이렇게 골라놨는데, 자, 그 다음에 11번째 뭐 하는 거냐, 11번째. 자, 이게 몇 번까지 있어요? 5번. 그런데 여기 선택지를 6번, 7번, 8번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공부가 돼요. 틀린 문제를. 왜 그러냐? 여기에 있는 선택지에 나온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6번, 7번을 만들 수 있어요. 겹치지 않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다른 문제집을 풀어요. 다른 문제를 풀으면 그거랑 비슷한 문제가 있죠. 거기에는 선택지를 갖다가 여기에 녹는 점 끓는 점이면 그 비슷한 문제를 풀어서 여기서 녹는 점 해설지, 선택지의 내용 여기다 모으면 총 이 한 문제에다가 총 요점 정리가 돼요. 이해됐어요? 네. 자, 9번, 12번. 그런데 이걸 만들 때 6번, 7번 이게 맞는 거 찾아라, 틀린 거 찾아라 있는데 맞는 거 찾아라가 쉬워요? 틀린 거 찾아라가 쉬워요? 틀린 거. 네. 왜 그러냐면 이건 80%가 맞기 때문에. 그래서 틀린 거 찾아라는 선택지부터 읽어도 돼요. 80%가 맞는 거라. 맞는 거 찾아라는 하나만 맞아서 틀린 게 4개나 되니까 혼란스러워. 그래서 제시문이나 지문부터 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틀린 문장을 전부 다 뭘로 만드는 거예요? 맞는 문장으로 다 고쳐야 돼요. 그 밑에다 써서. 왜? 나중에 복습할 때 이걸 여러 번 봐야 되잖아요. 이 밑에 뭐라고요? 1번 만나, 2번 만나, 3번 만나, 4번 만나, 5번 만나, 6번 만나, 7번 만나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이걸 다 맞는 문장으로 기억해야지 이거 틀린 걸 또 헷갈려서 또 뒤집고 하면 나중에 기억날 때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모든 선택지를 맞는 선택지로 다 고쳐야 돼요. 선택지를 맞는 걸로. 이해됐어요? 자, 13번. 자, 이렇게 모든 선택지를 맞는 걸로 하고 요점을 정리하다 보면 이게 테마 정리가 돼요. 테마식으로. 이 테마로 정리해서 이거에 대한 이론이구나. 이거는 물체의 중력과 무게 차이에 대한 문제인데 그 선택지들이 이런 선택지가 나와. 이렇게 정리해서 테마식으로 정리를 하다 보면 이 이론이 있잖아요. 이 테마식으로 정리한 요 이론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그 이론을 선택지로 이렇게도 변형시키고 이렇게 변형시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테마식으로 나중에 따로 이걸 별도로 A4에다 정리하든지 그러면 자 무게와 질량의 차이에 대한 선택지들 그래서 쭈루룩 정리하면 끝난 거예요. 그럼 다시는 안 틀려요. 특히 오답이 나온 건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 얘기 드리면 제가 4년, 제가 5년 재수했거든요. 오랫동안 했죠. 재수, 상수, 사수, 오수, 육수 했는데 이때 틀린 걸 전부 다 잘랐어요. 보관하고 이때 틀린 거 3개를 나중에 비교하니까 똑같이 틀린 거 똑같이 틀렸어. 그러니까 한 번 틀린 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테마식으로 정리해서 자습서, 참고서를 싸그리 다시 보지 않으면 또 틀려요. 참고서, 자습서에 있는 내용을 싸그리 다시 재구성해서 내가 설명할 정도로 정리하지 않으면 이게 또 틀려요. 이해됐어요? 자, 14번. 자, 보통 아이들이 한 문제에 갇히니까 어려운 문제만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틀린 문제는 이렇게 보는데 맞는 문제도 있어요. 맞는 문제는 적어도 해설은 보셔야 돼요. 맞는 문제는 뭐라고요? 해설. 해설을 왜 보냐? 그럼 뭘 찾느냐? 해설 보고 이거 맞았는데 뭘 찾느냐? 나는 A 방법으로 풀었는데
해설에서는 이렇게 비방법으로 풀으라고 나오는 게 있으면 그 다른 점의 가치를 찾아놔야 돼요. 그래서 책을 살 때는 어떤 책을 찾는 거예요? 해설이 잘 된 책을 사는 거예요. 해설이 잘 된 책. 애들이 물어봐요. 쌤, 무슨 문제집 사요? 네가 읽기에 해설이 제일 좋은 거. 왜? 해설의 가치가 책의 가치니까. 고등학교 올라갈수록 문제보다 해설이 두꺼운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설은 꼭 정독을 하셔야 되고 맞는 문제도 나랑 틀린 거는 어떻게 이게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15번. 자, 제시문하고 보기하고 문제하고 선택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문제예요. 문제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보기예요. 보기가 없으면 보기를 요약 정리. 보기는 문장마다 다 문단마다 끊으면 이걸 5개로 하면 이 선택지랑 딱딱 맞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문제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엔 보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선택지가 중요하고 왜? 선택지는 요약 정리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제시문이 중요해요. 중요성은. 자, 그런데 16번 이런 모든 문제랑 주제와의 관련성, 국어 영어는 주제와의 관련성, 모든 문제랑 수학 공식과의 관련성을 떠올리지 못하면 그 문제를 끝까지 검토한 건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주제와의 관련성, 주제와의 관련성하고 또 국어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에 있는 여기 한 단어가 나오잖아요. 보통은 애들이 이 문장 전체랑 제시문 전체의 문장하고 같은 의미다 이렇게 보는데 이 문제가 국어하고 영어는 이 선택지에 있는 문제랑 제시문에 있는 문제는 1대1 대응해요.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이 문장만 비슷하고 보면 안 되고 이 단어가 제시문에 어떤 단어로 나와 있는지 제시문의 단어랑 1대1 대응까지 확인해야 돼요. 16번. 자, 17번.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자, 보세요. 한 시간에 수학 시험을 몇 문제 보죠? 25분. 자, 그러면 본인의 학교는 25문제예요. 그럼 그걸 몇 분에 풀어야 되죠? 45분. 45분. 그러면 한 문제가 몇 분이죠? 2, 3분. 한 문제 정확하게 계산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시간 있잖아요. 시험 시간. 시험 시간 비교했을 때 한 문제가 예를 들어서 1분 30초라면 몇 초죠, 전부? 90초죠. 네. 90초. 이게 90초보다 많이 걸리면 학교 시험 수준보다 높은 거예요. 이게 90초보다 안 걸리면 학교 시험 수준보다 낮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가치가 있다고요? 90초가 한계치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그걸 90초 안에 풀어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학교 시험을 쭉 보면 난이도가 있죠. 상중하를 본인을 나눠서 하는 몇 초, 중은 몇 초, 상은 몇 초. 시간을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이게 몇 등급이냐의 판단은 뭘로 하는 거예요? 시간으로. 그런데 문제를 푸는데 본인이 어쨌든 45분을 공부했는데 25문제를 못 풀잖아요? 네. 그러면 공부는 했는데 시험 공부는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이 시간 비율을 본인이 계산해 놓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죠. 왜? 공부를 했는데 시험 공부를 안 했다는 것은 뭐냐면 공부를 했는데 시험 점수는 안 오른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를 보자마자 이 문제가 상중하인 난이도를 본다는 것은 그거를 어떤 시간에 풀어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17번. 자, 18번. 아까 이렇게 발음지형 쓰라고 그랬죠? 네. 틀린 문제를 정리하던 아니면 틀린 문제를 뭔가 했을 때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 이 반복을 순식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축하는 거예요. 그래야 누적돼서. 무슨 얘기냐면 자, 학생이 이 앞에 거 문제 푸른 게 있나요? 어디 풀었죠? 하나도 안 풀었어요, 아직? 노트에. 그러면 그 연습장에다가 연습장을 딱 보면 3초 안에 그 문제의 흐름을 딱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한 번쯤 연습장을 쭉 쓴 거를 핵심을 탁탁 색깔로 표시하고 화살표로 딱 해서 요거를 3초, 5초 안에 반복해서 볼 수 있게 하면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은 제한되는데 복습도 해야 되고 예습도 하고 문제도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 놓으면 어마어마하게 나중에 누적 효과가 발생해요. 왜? 이 책을 한 권을 풀었는데 100개를 풀었는데 이 문제에선 이런 포인트, 이런 문제는 이런 포인트, 이런 문제는 이런 포인트가 좀 중요해 보이죠? 근데 아차 하고 잊을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체크해놨어요, 연습장에다가. 그러면 나중에 얼마나 좋아요? 이거를 연습장을 다 쓴 다음에 여기에 체크된 포인트만 하나의 연습장에다 쭈르륵 정리했어요. 200개, 100개. 연습장 한 권을 썼더니 200개가 있어서 정리하면 다음에는 여기서 쭈르륵 여기다 쓰면 한 두세 장이면 쓰죠. 네. 또 이 연습장을 다 쓰면 요거에서 너무 익숙한 건 빼고 또 한 300개 또 모으죠. 이해됐죠? 네. 이렇게 누적되면 누적이 돼요. 왜? 내가 한번 풀어봤던 것은 계속 봤기 때문에 바로바로 떠올라요. 그러면 복습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아낄 수 있으니까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 이걸 오답 정리하던 이거를 어떤 정리를 하던 이렇게 써놓는 이런 이유는 무조건 반복하기 위해서 하니까 이 반복의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정리 문제를 다 풀었는데 여기다 요게 핵심이 하고 빨간색으로 잠깐 써놓는 거 한 줄 그런 것들을 이 문제 위에다가 한 줄 정리를 안 하더라도 자 똑같이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이 문제의 가치는 뭐야? 이것에서 요것만 조심하면 돼요. 여기다 쫙 써놓잖아요. 나중에 요것만 읽으면 복습이 다 돼요. 그거를 한 장에다 쓰면 이 책을 버려도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어떤 개념과 개념들이 연결되는데 실제적으로 어려운 거는 이 공식이 아니라 요 개념을 연습을 했는데 이걸 다 잊어먹으니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적어놨고 여기를 했는데 어떤 고등학교 올라면 이 개념과 이 개념이 이거는 이 개념으로 이게는 이 개념으로 연결된다는 게 나와 시험에. 근데 이 개념이 기억이 안 나니까 이걸 연결시키지도 못하고 이걸 대충 해놓으니까 어디다 연결할지 드문드문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볼 수 있도록 개념들을 한 번쯤만 더 체크해주면 굉장히 시간이 아껴진다고. 자, 그 다음에 19번. 자, 이 문제를 쭈르륵 봤는데 이걸 풀어야 돼. 이걸 풀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고 이런 이론이고 뭐 다 푸는 방법도 다 정리했잖아. 내가 이 문제를 변형시킨다면 어떻게 변형시킬까? 이 문제 중에서 요걸 해놨기 때문에 요 문제의 핵심은 요거니까 이 문제의 요 핵심과 다른 문제의 요 핵심을 결합하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재밌는 문제 나오겠구나. 어려운 문제 나오겠구나. 이게 나중에 생각할 수 있어.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자, 20번. 자, 수학 같은 경우에는 과목마다 나중에 또 알려줄 수도 있겠지만 그림이잖아요. 그림. 아까 문장 있잖아요. 문장, 설명 문장, 물어보는 문장, 식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문장으로. 문장대로 식. 그 다음에 그림을 가리고 식을 보고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되고 그림을 보고 식을 쓸 줄 알아야 되고 그걸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고 문장을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세 개가 상호 교차하면서 공부하는 20번. 자, 21번. 이렇게 객관식이잖아요. 보세요. 어떤 애 이걸 쭉 풀다 계산을 하면 중간쯤에 답이 8이 나와. 그럼 있어요? 중단해야 되는데 끝까지 계산하고 답이 없네요 쌤 하고 다시 계산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답이 이거는 보세요. 루트 2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곱근을 이용하는 것들이니까 2차 방정식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무리수를 이용할 수도 있겠구나. 답이 2하고 4의 배수, 3의 배수구나. 이해되세요? 이런 정보를 가지고 이걸 풀면 중간에 힌트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게 되면 중간 과정을 지금 과정이 잘못 가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쭉 풀다면 답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문제가 준 최대한 힌트는 모두 봐야 된다는 거야. 문제의 힌트, 그림의 힌트 이런 거는 다 힌트는 찾을 수 문제든 그림이든 선택지에 나오는 숫자의 범위든 힌트는 전부 다 기억하고 해야 된다는 거야. 돼요? 네. 또 25개만 할게요. 네. 자, 22번.
아니 1번은 착하다, 2번은 그립다, 3번은 사랑한다, 4번은 뭐다 이렇게 있어. 그러면 재심은 국어를 읽으면 굉장히 길어. 고등학교 가면 5개를 순간적으로 암기하는 연습을 하면 되게 좋아요. 문제 풀다가 보세요. 이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있고 3을 1, 3, 5죠. 네. 쭉 풀다 보면 1쯤 나오겠다. 그럼 중간에 맞았다 하고 계산 끝까지 할 수 있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국어를 보는데 자, 여기 선택지에 있는 단어를 안 외우고 전체를 그냥 보니까 여기 갔다가 하나 보고 여기 갔다가 하나 보고 여기 갔다가 하나 보고 그럼 머리 흔들리고 정신없어요. 5개를 외우잖아요. 간단하게 뭘까 2번 이렇게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선택지를 암기하는 훈련을 하면 굉장히 지시문, 재시문을 읽을 때 굉장히 편해요. 그러면 선택지를 암기하는 훈련을 할 때 영어 보면 이렇게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 네 문장 주제 찾는 게 5개가 나와요. 여기는 무슨 뜻 하고 내가 순식간에 읽으면 내용을 쭉 읽다 보면 3번쯤이네. 3번 딱 하고 끝이에요. 이게 훈련을 하면 많이 늘어요. 선택지 암기 훈련을 꼭 해보시라는 거예요. 네. 자, 23번. 어떤 문제집은 그런 문제집이 실제로 있어요. 이 수학 문제, 요 문제를 이런 A 방법으로 푸는 방법, B 방법으로 푸는 방법. 두 개 A4에다 쓰고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이고 내가 이 방법을 쓰고 이 방법의 장점이 뭐고 장단점이 뭐고를 해야 돼요. 쌍방향 방법.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수학도 A, B의 방법으로 푸는 게 있는 것처럼 국어도 이렇게 푸는 방법, 이렇게 푸는 방법, 이렇게 푸는 방법, 이렇게 푸는 방법 4가지가 있어.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접근 방법이 다양해지니까 이 접근 방법이 다양해져서 이거 2개를 비교하다 그랬죠. 장단점을. 24번. 접근 방법이 다양해지는데 그 중에서 어떤 방법으로 풀었으면 반대 방법으로 뭐라고요? 검산하는 방법을 모든 문제로 연구를 해야 돼요. 이걸 빠르게 검산하면 어떻게 검산하면 될까? 자, 수학을 이렇게 풀었으면 거꾸로 단락마다 점검하는 방법이나 곱하기로 풀었으면 나누기로 점검하고 더하기로 풀었으면 빼기로 점검하는 것처럼 쌍방향으로 점검하는 게 문제가 익숙해지면 문제 전체 구조를 이해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돼요. 자, 25번 마지막. 정말로 실력 차이는 너 공부하면 될 거거든? 실력 차이는 한 문제 차이. 그러니까 쉬운 문제는 빨리 풀어서 퍼펙트하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처럼 한 문제를 이렇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내가 대학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고 풀어볼 수 있는 마음가짐이 돼야 돼. 이게 진짜 그래서 너한테 시험 보고 이걸 꼭 한 번쯤 얘기해주고 싶었어. 한 문제 차이로 진짜 대학 3년 떨어진 사람한테 한 문제 차이로 한 번, 세 번. 한 문제만 더 맞으면 팔자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면.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 한 문제만 보고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정리하고 해야 되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여러 가지지. 25가지. 네. 네. 그래서 한가하게 한 번쯤 이렇게 정리할 때 이렇게 1번, 2번, 3번 해서 이거 쭈르륵 정리해서 한번 써보기를 권한다. 이게 절실하게 얘기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정말 네가 공부를 해서 96점, 100점 사이 맞으면 96점, 100점은 하는 건 땅 차이야. 왜 그러냐면 100점짜리면 200점짜리인지 300점짜리인지 몰라. 96은 그냥 96점짜리야. 실력이. 네. 너무 요구하는 게 아니야. 네 수준에서는. 네. 그제? 됐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험 끝나면 이걸 꼭 해주고 싶었다. 왜? 시험을 보고 맞아. 아까처럼 하면 네가 이걸 골랐잖아. 네. 근데 이거는 이래서 답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이잖아. 이렇게 해서 체크했을 거 아니야. 시간 남으면. 네. 그럼 너 100점 맞았을 거 아니야. 아니냐? 네. 어떤 과목? 그치? 네. 거기다가 이거를 풀 때 이게 맞다고 네가 했잖아. 네. 그런데 이걸 쭈루룩 봤어. 그럼 이게 답이 이것 때문에 아니야 하고 설명도 쓸 수 있잖아. 너 같은 경우에는. 네. 시험 시간 남으면. 네. 요거는 애들이 요걸 몇 프로 함정에 빠질 것 같아.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너는. 시간이 충분하니까, 쉬운 문제들은. 그렇게 쭈루룩 하면 당연히 100점 맞는 거 아니야? 이걸 출제할 때 선생님의 66번. 선생님의 출제 마인드는 이거고 함정을 이렇게 팠을 것 같아. 함정. 27번. 애들이 풀 때 이런 거는 요게 걸리고 요건 몇 프로 걸릴 것 같아. 난이도가. 네. 28번. 자, 이걸 풀 때 애들이 OX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네. 이거는 O. 이건 잘 모르겠어, 세모. 이거는 O. 요것도 모르겠어.
요것도 모르겠어. 다시 두 번째 보니까 요거는 그래 X 같기도 한데 다시 모르겠어. 요거는 오케이 O. 요것도 비교하니까 에이 그래 이게 답이고 이게 틀렸고 이거 맞았다고 쳐줘야지. 이렇게 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판단하는 거잖아. 그런데 애들이 오약수로만 판단해. 인생 한 방에 가려고요. 좀 조심해서 이거 한 번 더 생각 안 하고 한 발에 이거 맞아. 그러니까 한 방에 판단하지 말라는 거지. 27번. 세모를 활용해서 판단하고 또 28번. 이걸 풀을 때 이렇게 OX로 해나가는데 뭐더라? 나중에 풀면서 아이고 까먹었다. 생각 안 난다. 말하다가 까먹었다. 나중에 이렇게 체크해갖고 오해된 거 이런 걸 해설지에다가 이렇게 해설지에 있는 단어만 써놓는 거야. 해설 쓰라고 그랬더니 막 쭉 해설을 다 쓰고 있어. 바보야 그러면 그 단어만 보고 그 문장을 내가 떠올릴 수 있어야지. 네. 그러니까 해설 쓸 때 그렇게 쓰는 거고 문제다 쓸 때 29번 여기 위에다가 뭐 붙여? 포스트잇 붙이는 거야 나중에. 그런 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내용들만 쭉 쓰면 되고 나중에 포스트잇을 쭈루룩 백지에다 붙인 다음에 쭈루룩 한꺼번에 복사를 하면 요점 정리 되는 거야. 포스트잇 활용해서 하면 되고 30번 뭐 이렇게 한 문제를 지독하게 연구를 하게 되잖아. 그러면 정말로 이 출제 의도뿐만 아니라 내가 이거를 변형시켰을 때 어떤 식으로 이렇게 변형 얘기했잖아. 네. 이게 변형 문제들을 보면 이 변형 문제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어. 고등학교 가면 나중에 UEBS 변형 문제 이런 거 나오거든. 네. 이 변형 문제의 가치, 의도. 그 다음에 출제할 때 이걸 쓰고 싶었는데 못 썼다. 뭐 이런 거. 이런 마음까지 다 떠올릴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냥 한 문제의 가치, 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봐야 되는가 지저분하지만 이렇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